안녕하세요. 문서의 신 백승권입니다. 소설가 박완서 씨의 죽은 새를 위하여라고 하는 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박완서 작가는 소설가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 많던 시간을 누가 다 먹었을까? 한 말씀만 하소서, 엄마의 말뚝, 또 문학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갖춘 그런 소설을 참 많이 썼습니다. 박완서 선생님은 원래 경기도 개풍, 그러니까 이 휴전선 이북에서 태어났어요. 거기서 이남을 했죠. 서울에 와서 이제 서울대 국문과를 다녔었는데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결국 이제 학교를 중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아마 40대 때까지 가정주부로 살았던 것 같은데, 그런 다음에 1970년 여성동화 장편소설 공모에 남옥이라고 하는 작품이 당선이 됩니다. 이걸 계기로 소설가가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문단이라는 곳이 좀 이제 출신을 굉장히 따지거든요. 뭐 신춘문예 출신이냐 아니냐, 그 다음에 문예지라고 한다면 어느 문예지 출신이냐, 이거 굉장히 따집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만의 어떤 독특한 문단 문화인데, 이런 문화에서 이제 여성동화 출신이라고 하면은 거의 쳐주지 않아요, 원래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완서 선생님의 그런 워낙 문학성이나 대중성에 있어서 탁월함을 보이기 때문에 출신의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도 받고 또 문학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는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이런 이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밖을 내다보기 위해 혹은 빛을 끌어들이기 위해 인간들은 집에 창을 낸다. 나도 집 앞 개울 건너 밤나무 숲을 바라보기에 큰 창을 냈다. 창살도 없는 통유리창 때문에 저만치 있는 밤나무 숲이 마치 우리 집 마당처럼 보인다. 유리창은 이렇게 경치를 빌려보는데 편리한 것인 줄만 알았지, 유리창을 통해 경치가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건 미처 몰랐다. 첫 문장에 보면은 밖을 내다보기에 빛을 끌어들이기에 인간들은 집에 창을 낸다 라고 이렇게 뭔가 이제 거창하게 좀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 보편적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작가가 글을 쓰는 것은 이게 단순하게 어떤 신변잡기류의 어떤 미셀러니가 아니라 뭔가 메시지를 앞으로 주려고 하는 예고를 이 한 문장에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작가들이 쓴 문장들은 이 한 문장도 그냥 이렇게 그냥 무심코 쓴 것이 아니에요. 다 전략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쓸 때는 뭔가 뒤에 가면 좀 인간 보편에 대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창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다들 정말 통창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숲이 보이고 자연 풍경이 보이는 이 창들 다 너무 좋아하죠, 그죠? 이렇게 우리의 이제 통념을 이렇게 살짝 스케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완서 작가 스스로도 바로 그 통념 속에 이제 같이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죠. 바로 다음 문단부터 이제 이 통념에 대한 이제 처절한 의문들을 바로 이 글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눈을 뜬 지 채 5분도 안 돼서였다. 딱 하는 생나무 가지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맹렬한 속도로 날아온 새가 유리창에 부딪히면서 땅으로 떨어졌다. 나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뛰어나가 보니 목뼈가 부러져 즉산새가 창밖에 널브러져 있었다. 부부였을까? 한 마리도 아닌 두 마리였다. 무슨 새인지 이름은 알 수 없었다. 크기는 참새보다는 비둘기에 가까웠지만 깃털은 참새와 비슷했다. 우리가 자연 풍경을 집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바로 이 유리창, 이 통창이 부부새의 죽음을 불러일으킨 것이죠. 그죠? 자, 보면은 새벽을 눈뜬 지 채 5분도 안 됐어였다, 이렇게 두 번째 문단이 시작되고 있잖아요. 첫 번째 문장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긴박감이 이 한 문장 속에 딱 집약이 되죠, 그죠? 그리고 바로 딱 소리와 함께 이 새의 죽음을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청각적, 시각적으로 강렬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죠? 정말 우리가 이 박완서 작가와 비슷하게 그 새가 유리창에 딱 부딪혀서 죽는 그 장면을 함께 보고 있는 듯한 이런 이제 느낌이 들 만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유리창에 부딪혀 새가 즉사한 불상사가 2번이나 있었기 때문에 새가 왜 그런 실수를 하는지 알고 있다. 밖에서 유리창 안을 들여다보면 앞산이 그대로 비쳐 보인다. 낮에는 안의 사물들과 겹쳐 보이지만 해 뜨기 전 어둑신한 새벽녘이면 유리 속은 더 어둡기 때문에 도리어 그 안에 비친 앞산은 실물보다 훨씬 깊고 신비한 신산유곡처럼 보이는 것이다. 자, 새가 죽었다고 하는 건 결과죠, 그죠? 그 다음에 그 결과의 원인은 뭐냐면 바로 유리창에 앞산이 비쳐 보인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이 원인에 대한 더 상세 설명이 이루어지죠, 그죠? 새벽녘이 되면은 안에가 어둡고 그렇기 때문에 유리창이 더 어떤 거울 효과가 더 커진다. 이 글 속에서 보면 우리가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원인과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원인을 이야기하고 결과를 얘기할 수도 있고, 결과부터 이야기하고 원인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경우에는 원인을 이야기할 때는 결과를 얘기해야 되고, 결과를 얘기할 때는 원인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인과 중에서 어떤 하나를 빼버리면은 우리가 글을 읽고 난 다음에 상당히 어떤 찜찜함을 느끼게 되겠죠, 그죠? 반드시 인과는 함께 가는 것이 좋다는 점 잘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새가 속은 것이다. 그리고 나는 새를 속여 먹은 것이다. 지금 새의 죽음의 비극성들,
이 비극성을 단문으로 되게 힘차게 이야기하고 있죠. 힘차면서도 뭔가 좀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 각 문단의 이 첫 문장들이 다 강렬해요. 예. 우리한테 시작부터 아주 강렬한 임팩트들을 탁탁 주면서 문단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산에다 덫을 놓아 오솔이나 멧돼지, 산토끼 등을 닥친 대로 사냥해 그간을 내먹고 피를 빠는 인간들한테 분노하고 치를 떨 자격이 나한테 있을까? 이런 자괴심조차 나는 믿을 수가 없다. 이 문제의식을 더 심화시켜가는 것이죠. 그죠? 나는 아차산 골짜기에 이 집을 새로 지을 때 자연 친화적인 집을 지으려고 했었다. 높게 짓지 않으려고 했고 외벽도 흙벽에 부드러운 질감을 닮은 마감재를 썼으며 황토색과 초가지붕 빛깔의 중간쯤 되는 부드러운 색으로 칠했다. 자연 친화적 좋아하네. 새의 죽음에 대한 어떤 자기의 책임, 인간의 책임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 자연 친화적으로 집을 지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비를 통해서 이 새의 죽음은 훨씬 더 비극적으로 보여지는 것이고, 또 단지 어떤 새의 죽음만이 아니라 인간의 문명과 그 다음에 새로 대표되는 자연과의 그런 어떤 대립관계, 그 다음에 이 대립이 만드는 어떤 파국의 그런 상황들을 보여주는 어떤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이제 대조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창살도 없는 통일이창을 어쩔 것인가. 자연의 일부 인간이 이렇게 자연을 무자비하게 파괴하고 착취하다가 결국 인간도 살아남지 못하리라. 이렇게 너스레를 떠는 것을 초목이나 산짐승이 알아듣는다면 그런 인간 우월주의 아마 구역질할 것이다. 자연과 문명은 어차피 적대적인 것이 아닐까. 자, 처음에는 새의 죽음을 불러온 어떤 개인의 도덕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그러나 더 나아가서 어떤 이 지구별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의 공생의 문제의식까지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채널을 통해서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좋은 글은 항상 어떤 이 글의 이슈가 한 자리에 머물지 않고 넓게 퍼집니다. 확대가 되죠. 그죠? 그 다음에 깊게 또 파고 들어갑니다. 심화. 이 확대와 심화를 통해서 이 문제의식의 어떤 공간감, 어떤 그 공간의 넓이가 이렇게 넓어질수록 좋은 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글이라고 하는 것은 소재를 잘 선택해서 좋은 글이 아니라 이렇게 어떤 소재를 잡든지 간에 문제의식을 확대하고 심화할 수 있는 공간감을 확보하는 글이 좋은 글이라는 점 다시 한번 또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촌구석에 태어난 내가 처음으로 문명과 충돌한 것은 유리창을 통해서였다. 어머니에 의해 서울로 끌려오다시피 하다가 경유한 소도시 개성에서 나는 처음으로 유리창이라는 걸 보았다. 석양을 반사한 유리창은 화염을 내뿜는 것 같았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엄마 치마꼬리에 달렸다. 자, 일단 시간적으로 과거로 돌아가고 있죠. 그죠? 그러면서 또한 이 유리창에 얽힌 개인의 역사가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에 띄는 것은 이 유리창에 대한 어떤 필자 자신의 공포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느껴지는 것은 이 유리창에 부딪혀 죽은 새와 그 다음에 그 공포감의 기억을 갖고 있는 나가 결코 다르지 않다. 처음에는 인간과 자연의 대립을 이야기했지만 결국 인간과 자연이 결국은 하나의 몸이다.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의식으로 점점 전환이 되고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전부터 나에게 유리와 불의 이미지는 따로가 아니었다. 오빠가 읍내 소학교에 다닐 때 학교에서 받아온 학용품 중 화경이 내가 난생 처음 본 유리였다. 화경은 이게 불화자의 거울경자인데요. 이게 바로 볼록 렌즈입니다. 이 볼록 렌즈가 왜 화경이 되는지는 뒤 내용을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하필이면 그 볼록한 유리의 쓸모가 불을 만드는 거라니. 화경을 통해 까만 종이 위에 햇빛을 모으면 연기가 모락모락 나면서 타들어가 구멍이 생겼다. 그걸 가지고 어른 몰래 장난을 치다가 집더미에 불이 옮겨붙어 집을 태울 뻔한 일이 있었다. 그 무섭고 불길한 물건으로 온통 창을 싸바른 기차를 타고 도시로 온 게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과 영 이별하는 것이었다. 촌구석, 바로 자기가 태어났던 이 시골에서는 나와 새의 처지가 같았었죠. 이 문명화된 도시로 나오다 보니까 새가 유리창에 부딪혀 죽는 것처럼 나 역시 유리창을 보고 공포를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멀어지면서 또한 이 새도 인간도 이렇게 불행해진다고 하는 이런 암시를 이 대목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차산에 온갖 새들이 산다. 그러나 생긴 걸 보고 이름을 알 수 있는 새는 까치, 참새, 굴뚝새 등 동네로 자주 내려오는 새들이고 소리로 무슨 새인지 알 수 있는 것은 소쩍새와 뻐국새가 고작이다. 봄부터 지금까지 산에 온갖 잡새들이 별의별 소리로 지적이지만 어떻게 생긴 새인지 그 모습을 본 적은 없다. 나는 혜경이랑 산에 갈 때마다 새소리에 홀린 나머지 죽어서 무언가로 태어날 수만 있다면 새로 태어나고 싶다는 소리를 여러 번 했다. 이 새와 필자의 동질감,
이 동질감들을 또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집 유리창에 부딪혀 죽은 새는 한 쌍이었으니 필시 엄마 아빠였을 것이다. 둥지에서 먹이를 찾으러 나간 엄마 아빠를 기다리다 지친 새끼들이 피나게 울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이런 것들은 이제 이 작가의 어떤 감수성을 보여준 겁니다. 단순하게 새의 죽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넓고 깊게 문제의식을 확대했고 또 시간적으로 추억들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새와 나가 다르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 부부새기 때문에 이 남아있는 이 어린 새끼들의 처량하고도 이 끔찍한 이런 신세까지도 아마 이제 생각이 미친 것이죠. 이런 거는 이제 작가들의 어떤 예민한 감수성들을 이렇게 포착해낼 수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듣고 즐거워한 온갖 새 소리 중에는 그 어린 새끼들의 슬픈 원성도 들어있을 것이다. 인간과 자연을 갈라놓는 건 이런 극복할 수 없는 착각이 아닐까. 나는 일견 가해자 아닙니까? 필자는 그죠? 그 다음에 새는 피해자입니다. 그렇지만 이 글은 결국은 가해자 피해자가 결국은 한 생명이다. 이런 이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는 동체대비라고 하죠. 그러니까 동체라고 하는 것은 한 몸. 이 대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한자로 이야기하면 큰 슬픔인데 막연한 큰 슬픔이 아니라 어떤 서로 겪고 있는 우리 큰 어떤 고통에 대해서 공감한다는 뜻입니다. 이 대비란 말이 공감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자애로운 마음, 연민의 마음이 이제 들어가는 것을 동체 대비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처음에는 이제 그냥 내가 자연 풍경을 즐기기 위해서 이 유리창을 낸 이 사소한 행위로부터 시작해서 새가 죽었고 그 다음에 그 새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며 생기는 여러 가지 비극성, 그 다음에 나 역시도 어린 시절에 이렇게 어떤 이 시골을 떠나와서 도시로 오면서 그런 유리창에 대한 공포를 느꼈던 것들, 그 다음에 또 이 부부새가 죽음으로써 새끼새들만 남았을지 모른다고 하는 그 어떤 끔찍한 상상. 그러나 새와 결국은 인간, 나의 어떤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연결되어 있고 한 몸이라고 하는 이런 문제를 이렇게 쭉 전달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좋은 글은 사소하게 시작해서 정말 거대하게 끝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첫 줄이 바로 그런 것을 암시한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그런 대목이 있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우리가 글쓰기에서 정말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어떤 하나의 이 수사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글쓰기를 자유롭게 문서의 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